영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현재 지구상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권위가 높은 학자가 누구일까요? 아마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리차드 도킨스, 바로 그 사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정도이니 정말 유명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 모든 진화론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그 어떤 진화론자들보다 열정이 넘치는 진화론자일 것입니다. 유명 TV쇼, 유명 매거진, 도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화론을 전파하는 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입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고생물학자이고 이 사람 역시 진화론 쪽에서 리차드 도킨스 정도로 유명하고 권위가 높은 학자입니다. 근데 제이 굴드는 2002년에 사망해서 현재는 리차드 도킨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진화론을 종교라고 본다면 이 두 사람은 신약 성경의 바울과 베드로 정도 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 채널 댓글창을 보면 진화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이나 내용을 보시고 이 영상에 대해서 반박해봐라 혹은 여기 진화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니 유전적 돌연변이나 그들이 진화라고 주장하는 그 진화 과정 속에서 유전 정보가 증가가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서로 주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당연히 진화 쪽은 여러 자료를 보여주면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위기고 창조 쪽은 그럴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우선 유전 정보가 당연히 증가해야지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가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혹시 유전 정보를 점점 잃어가는데 미등한 생명체가 고등한 생명체로 진화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진화론에서 가장 권위를 갖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you just stop when I...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보다 진화론에서 더 권위가 높거나 더 유명하거나 혹은 진화론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파하거나 또는 그 누구보다 진화론을 영향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진화론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쪽으로는 아마도 리차드 도킨스가 탑일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증거한다는 내용들을 올려놓습니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어디에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올려놓은 정보들을 혹시 리차드 도킨스가 모르고 있을까요? 정말 혹시 진짜 몰라서 리차드 도킨스가 공식 인터뷰 같은 데서 그런 정보들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리차드 도킨스가 우연히 그런 떠도는 정보를 보고 뭐야, 이런 게 다 있었네? 그럴까요? 아니겠죠. 도킨스는 아마 그런 떠도는 정보들 외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진화론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진화론에 관련된 정보들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진화론의 최고 권위자도 진화론을 설득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진화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리차드 도킨스에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그 정보가 사람들에게 정말 진화를 설득할 만한 확실한 증거라면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게 그 정보를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셀럽은 리차드 도킨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는 그런 정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바로 도킨스가 개인이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급력 있게 그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정보를 끝없이 찾고 있을 거고
어떤 누군가가 찾았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래전부터 창조론 쪽과 진화론 쪽의 공개 논쟁은 심심치 않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도 공개 논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리차드 도킨스는 창조론과의 공개 논쟁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창조 진영에서는 계속 공개 논쟁을 하자고 리차드 도킨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무슨 일인지 리차드 도킨스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왜 계속 거부하고 있을까요? 정말 인터넷 유튜브에 블로그에 떠도는 진화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그 정보들을 그가 몰라서 공개 논쟁을 거부하는 걸까요? 그렇게 떠도는 그런 증거들이 정말 확실한 증거라면 그 진화론의 권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왜 그 정보를 말하지 않을까요? 결국 그런 내용들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 공개 논쟁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아마 혹시라도 언젠가 정말 설득력 있는 진화론의 증거를 찾게 된다면 그때는 그의 성향상 본인이 먼저 공개 논쟁을 하자고 난리를 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댓글 중에는 중간 단계의 화석에 대한 댓글도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자,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화석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고생물학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콜른 패터슨입니다. 그도 역시 셀럽 중에 셀럽인 진화론자입니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31년 동안 관장을 했던 콜른 패터슨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화석을 보고 연구한 고생물학자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국 자연사 박물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책을 몇 개 출판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책 내용 어디에도 진화를 뒷받침해줄 화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엔지니어였던 루터 썬더랜드가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당신은 책의 진화론을 뒷받침해줄 화석은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전 세계 진화론자들을 설득할 만한 중간 단계 화석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패터슨은 이렇게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저의 책의 진화적 변천이 부족하다는 당신의 언급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화석이든 살아있는 것이든 만일 내가 하나라도 그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발견했다면 저는 그것을 확실히 책에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화석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 언급했던 스티븐 제이 골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간 단계 화석 증거의 부재는 진화론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큰 문제이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터넷 유튜브 블로그에 떠도는 정보들을 스티븐 제이 골드나 콜른 패터슨이 혹시 모르고 있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 내용들이 그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할 만한 내용들이었다면 그 지독한 진화론자인 그들이 공개석상에서 그런 화석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진화론적 지식과 권위가 인터넷 개인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지식과 권위보다 부족한 걸까요? 지금 거론한 도킨스나 제이 골드, 패터슨은 전 세계 과학계의 셀럽 중의 셀럽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진화론 분야에서는 베테랑 중 베테랑이고요. 그들은 이미 많은 공개 논쟁과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있던 진화론적 가설들이 다 폐기되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진화의 증거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공개석상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우기나요?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아무튼 결국 모든 진화론적 가설의 가능성이 폐기되자 그들은 다른 대안을 내어놓습니다. 사실상 진화론 진영에서 남은 것은 단속 평형설, 이제 이거 단 하나입니다. 도킨스 같은 권위 있는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보면 단속 평형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단속 평형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이 가설 자체가 굉장히 초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진영에서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 이론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스티븐 제이 골드가 닐스 엘드리지와 함께 발표한 가설인데요. 이 가설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화론처럼 긴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점차 조금씩 진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악어가 알을 낳는데 그 알에서 갑자기 새가 나왔다는 그런 초현실적인 이론입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는 신화만큼이나 신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세대부터라도 갑자기 어떤 생명체에서 전혀 다른 또 어떤 생명체가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중간 단계를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던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듯한 이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기 어렵겠지만 한번 믿어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발생되더라고요. 만약 그들 말대로 암컷 악어 알에서 새가 갑자기 나왔다면 그 암컷 악어는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악어는 새와 새는 악어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게 가능하긴 할까요? 그리고 생식기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진화론은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학이 점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르고 있던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로 인해 기존에 있던 이론들도 많은 것들이 폐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계속 새로운 걸 발견하고 발전하면 진화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조가 더 설득력이 있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진화론계의 최고 권위자, 최고의 셀럽인 리차드 도킨스를 점점 조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할 사실은 창조론 쪽의 학자들이 진화론 쪽 학자들에게 공개 논쟁을 신청할 때 권위가 낮고 부족한 진화론 학자들에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권위 있고 뼛속까지 진화론으로 무장하고 있는 나름 실력 있는 학자들에게 신청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진화론 쪽에서 계속 공개 논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과학 지식들이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진화에서 창조 진영으로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진화에서 지적 설계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죠.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의 기록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진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 유튜버나 블로거가 전달하는 진화 관련된 내용들 말고 차라리 진화론의 권위자들이 전달해주는 정보와 그들의 말에 신뢰를 갖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개인 유튜버나 개인 블로거들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깊이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테니까요.